자, 우리가 흔히 우주는 빅뱅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 그게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빅뱅 이전, 그러니까 정말 그 태초의 순간 너머에는 대체 뭐가 있었을까요? 오늘 바로 그 거대한 질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빅뱅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이건 뭐 거의 상식이죠. 그쵸?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그게 사실은 거대한 착각이었다면요? 그러니까 빅뱅이 끝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어떤 거대한 우주적 순환의 한 과정에 불과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런 정말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은 분이 계십니다. 바로 노벨상 수상자인 로저 펠로지 경인데요.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미래가 곧 우리의 과거다. 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주의 끝과 시작이 서로 맞닿아 있다는 정말 상상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그런 주장인 거죠. 자, 그럼 펜로즈의 이 놀라운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알아봐야겠죠? 모든 건요. 빅뱅 이론이 가진 아주 근본적인 모순, 하나의 거대한 우주적 퍼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에 정말 흥미로운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물리학의 기본 법칙 중에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건 시간이 흐를수록 질서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변한다. 뭐 쉽게 말해서 깨끗하게 정리된 방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어질러지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주의 과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질서정연해야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관측한 초기 우주의 모습, 바로 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요,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주가 처음부터 극도로 무질서한, 그러니까 최대 엔트로피 상태에서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좀 정리가 되시나요? 아니, 왜 하필 우주의 시작이 이 모든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왜 가장 질서정연해야 할 과거가 역설적으로 가장 무질서한 상태였냐는 거죠. 이야, 이게 바로 현대 우주론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물론 과학자들도 이 문제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해왔죠. 현재 가장 유력한 설명은 뭔지, 그리고 펜로즈는 왜 그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과학계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모델은 바로 인플레이션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빅뱅 직후에 정말 눈 깜짝할 사이보다도 훨씬 더 짧은 순간에 우주가 빛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팽창했다는 이론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급팽창 덕분에 우주의 여러 미스터리가 풀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렇게 거대하고 균일한 우주의 모습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인플레이션 이론에도 한계는 있어요. 이 이론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애초에 우주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상태에서 출발해야만 하거든요. 그럼 질문은 이거죠. 그 특별한 시작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왜 우주는 하필이면 딱 그런 모습으로 시작해야만 했을까요? 펠로즈는 바로 이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그는 인플레이션 이론이 딱 한 가지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는데요. 그건 바로 초기 우주의 중력입니다. 당시 물질이나 에너지는 정말 극도로 무질서했는데 이상하게도 중력만큼은 어디 한 군데 뭉치지 않고 아주 매끄럽고 질서정연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질서정연한 중력 덕분에 나중에 별과 은하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건데, 아니 왜 유독 중력만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았을까요? 이 거대한 퍼즐을 풀기 위해서 펜로즈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꺼내듭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크기라는 개념 자체를 한번 버려보자. 그리고 우주를 완전히 새로운 기하학으로 바라보자고 제안하는 거죠. 펜로즈는 이 아이디어를 네덜란드 화가 애셔의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는데요. 이 그림 좀 보세요. 원의 중심으로 갈수록 천사와 악마의 크기가 점점 커지죠. 반대로 가장자리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크기와는 상관없이 그들의 모양은 완벽하게 유지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한한 공간을 유한한 원 안에 꾹꾹 압축해 넣는 것, 이게 바로 펠로즈가 주목한 등각기하학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등각기하학이란 건 말 그대로 크기나 거리는 싹 무시하고 오직 각도와 형태에만 집중하는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특별한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면 코끼리만한 개미나 실제 개미나 본질적으로는 같아질 수 있는 거죠.
아주 큰 것과 아주 작은 것의 구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자, 이 기하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핵심,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특정 물리적 조건만 갖춰진다면 시스템 전체가, 심지어는 우주 전체가 자기 자신의 크기를 완전히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정말 놀라운 가능성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거죠. 대체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 우주가 자기 자신의 크기를 잊어버리게 될까요? 그리고 놀랍게도 말이죠. 그 답은 우주의 역사에서 정확히 딱 2번 나타납니다. 바로 모든 것의 시작과 모든 것의 끝입니다. 자, 지금부터 어떻게 저 까마득한 우주의 미래가 태초의 순간과 이렇게 놀랍도록 닮아 있는지 그 경이로운 연결고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왼쪽의 태초 우주, 즉 빅뱅 직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고 밀도가 높아서 모든 입자들이 질량을 잃고 빛의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의 머나먼 미래 우주는 어떨까요? 반대로 극도로 차갑고 텅 비게 되지만 결국에는 블랙홀마저 증발하고 나면 질량이 없는 빛, 즉 광자만 남게 될 거라고 예측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두 상태 모두 질량을 가진 입자가 없다는 거예요. 질량이 없으면 시계도 자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척도가 사라지고 우주는 말 그대로 자신의 크기를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무한히 커져버린 미래의 우주와 무한히 작았던 과거의 우주는 크기라는 개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까 말한 등각 기하학의 눈으로 보면 둘은 완전히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거대하게 팽창한 우주의 끝이 새로운 우주의 빅뱅으로 아주 매끄럽게 연결되는 거죠. 와, 정말 대단한 상상력이죠? 그런데 이게 그냥 그럴듯한 수학적 이야기에 불과한 걸까요? 펜로즈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 우주 안에 바로 이전 우주의 흔적이 분명히 남아있을 수 있고 우리가 그걸 찾아낼 수 있다고 주장하죠. 펠로즈의 예측은 이렇습니다. 자,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볼게요. 첫째, 우리 이전 시대의 우주에서 초거대 블랙홀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강력한 중력파, 그러니까 시공간의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냅니다. 둘째, 이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물결이 시대의 전환을 거뜬히 넘어 우리 우주까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빛인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에 희미한 동심원 모양의 흔적을 남긴다는 겁니다. 이 비유 정말 멋지지 않나요? 잔잔한 연못에 남은 물결의 흔적을 보고 아, 저기쯤에 빗방울이 떨어졌구나 하고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이 태초의 빛에서 어떤 특별한 에너지의 물결을 찾아낸다면 그게 바로 이전 우주에서 일어났던 거대한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상상에만 그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펠로즈와 그의 동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방대한 우주 관측 데이터 속에서 이 이전 우주의 메아리를 찾고 있어요. 심지어 몇몇 흥미로운 후보를 발견했다는 주장도 있었죠. 물론 아직 과학계에서는 뜨거운 논쟁거리이긴 합니다만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는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순환우주론이 정말 맞다면 우리가 맨 처음에 마주했던 그 거대한 엔트로피 퍼즐은 정말 우아하게 풀리게 됩니다. 우리 우주의 그 특별하고 질서정연해 보였던 시작은 사실 전혀 특별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건 그냥 이전 우주가 수조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거쳐서 자연스럽게 도달한 지극히 평범하고 무질서한 마지막 모습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이론은 우리 존재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밤하늘, 저 수많은 별과 은하들, 그리고 우리 자신까지도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저 까마득한 과거에 존재했다가 사라진 어떤 우주의 희미한 잔상, 그러니까 그 거대한 유령 속에서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